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입니다. 저자는 장샤오형,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베테랑 언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출판 미디어와 교육 업계에서 10년간 종사하면서 유명 기업 창업주들과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 많은 대기업에서 수만 명 직원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강연을 했다.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 친구와 소중한 우정을 오래 지키는 법, 직장에서 갈등을 피하는 법, 분수를 지키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사는 법. 위에 4가지만 터득해도 인생은 걱정 없이 술술 풀릴 것이다. 지금껏 내 안에 쌓여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바로 위에 4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에서 꼬이기 시작한 것들이다. 위 법칙들의 공통점은 바로 분수를 알고 선을 지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선을 적당히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이 책의 저자는 지금까지의 강연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절대 모난 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고 매사에 치우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후광이 비치고 여유가 넘치며 또 그 부드러운 분위기 속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언어의 기술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호감 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따뜻한 봄 햇살과도 같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사람 사이의 선을 넘지 않으며 안전거리를 둘 줄 안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저우 거우핑은 분수를 안다는 것은 성숙함의 징표이며 높은 사회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특별히 정열적이거나 다정다감하지는 않지만 말하는 방식이나 일처리가 주변을 편안하게 한다. 그들은 상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타인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다. 2000년 전에 공자가 말한 급하면 일을 망친다와 과요불급이 바로 분수를 아는 것이다. 한 사람의 내재된 문화적 소양과 도덕적 수양이 서서히 쌓여가고 열매를 맺고 그 반짝이는 빛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수를 아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종종 분수를 아는 쪽이다. 친한 친구이든 낯선 사람이든 간에 서로가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야 비로소 서로의 감정이 가늘고 긴 물길처럼 뻗어나간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은 친구로서 분수를 알지 못하며 낯선 사람과 사귈 때 지켜야 될 선을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개체이다. 친구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고 상대방의 선의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 분수를 알기에 사회성이 좋은 이들은 원칙 없이 남의 환심을 사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됨의 원칙과 적정선을 고수한다. 설령 상대방의 입장이 자신과 맞지 않을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의 발언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또 이들은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사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노력한다. 설령 누명을 쓰거나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도 그들은 이성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처리하며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은 멍청해 보일 수도 있다. 약삭 빠르지 못하고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침착하게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며 한 번에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마지막에 역공한다. 동료와 경쟁을 할 때도 분수를 아는 직장인은 맡은 일을 우선 잘 처리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들은 동료의 영역에 쉽게 넘어가 주제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동료가 맡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그렇다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처리하는 대리인이라는 번거로운 입장에 두지 않는다. 직장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굳건하고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일거수일투족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트집 잡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랑에는 원칙이 있고 분수가 있다. 거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으며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그야말로 완벽한 감정의 기초이다. 또한 이들은 절대 모난 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언제나 매우 겸손하고 신중하며 절제되어 있다. 후광이 빛나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취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사회에서 정도를 아는 것은 깊이 연구할 만한 태도이다. 누군가 내가 좀 직설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나는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다. 분명 그 다음에는 매우 귀에 거슬리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너 요새 살쪘지? 왜 아직 결혼을 안 해?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지내? 이런 신경에 쓰이는 말을 쏟아내곤 한다. 흔히들 단순하고 꺼리낌 없는 사람의 말을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솔직해서 재밌다는 이유로 환영을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대상이 된다. 그들은 너무 직설적이라 늘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한다. 자신의 모습대로 사는 것과 무례함은 한 끗 차이이다.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다른 이에게 하는 선한 말은 옷보다 따뜻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말은 가시보다 깊이 박힌다라고 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너무 솔직하거나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솔직함이 도를 넘으면 사람들에게 속물적이고 예의가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나쁜 인상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당신이 계속 직설적이기만 한다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다.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한 지인의 집에 놀러가서 부모 둘 다 인물이 출중한데 아이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밥이 넘어가겠는가? 동료가 SNS에 셀카를 올렸는데 굳이 찾아가서 앱으로 찍은 거지 어쩐지 너 같지 않더라. 이렇게 말할 것인가? 그랬다가 사람들에게 차단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스테이드 보호 교수는 일찍이 어리석음의 다른 말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다. 성인들과의 관계는 호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자존심을 돌봐주길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음그릇이 작으면 자신만 담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품어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등가 교환의 법칙이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사실을 말할지라도 정도의 선을 지킨다. 그들은 항상 사실을 알아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배려해 지혜롭다는 느낌을 준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완곡하게 선택적으로 말해야 한다. 경험을 통해 당신도 조만간 이 안에 담긴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옛말에 존귀한 사람은 치욕을 숨기고
현명한 사람은 잘못을 숨기고 친한 사람은 병을 숨긴다라는 말이 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그런 잘못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제자에게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비밀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다. 바로 말문을 여는 세 개의 문이다.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은 선의에서 나오는 것인가? 과연 필요한 일인가? 이렇게 3번 물어보는 것이다. 말은 비수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를 수가 있다. 입을 열기 전에 이 3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적어도 뭔가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즉시 자신의 입을 다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행동학자 포터는 사람들이 심한 비판을 받았을 때 보통 첫 장면만 기억할 뿐 나머지는 억울해하며 근거를 찾아서 당신의 비판에 반박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당신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깊은 뜻은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너무 신랄하게 비판할 경우 상대방과 감정적 대립만 일으킬 뿐이다. 당신은 심하게 비판할수록 권위를 세울 수 있고 규칙과 제도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적극성에 상처를 내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자주 고압적인 태도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한다. 상대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이것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진정으로 분수를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꼭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뜻을 밝히는 동시에 살짝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암시하거나 예 두르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그의 언행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줄 수가 있다. 때로는 비판하기 전에 먼저 칭찬으로 워밍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 심지어 비판 대신 칭찬으로 상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마치 이발사가 손님의 수염을 깎기 전에 비눗물을 발라서 수염이 깎일 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비판하기 전에 하는 칭찬의 효과는 마치 비눗물과 같은 효과를 낸다. 불확실한 문제에 독단적으로 말하지 마라. 일상적인 교제 중에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를 잘 모르거나 의문점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발표할 때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정확하게 분수를 지켜 말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항상, 절대, 전부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대신에 조금, 어떨 때, 부분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거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장을 사용해라.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도 너무 편파적이거나 독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들었을 때 대부분 더 많이 들어보고 살펴본 뒤에 판단하려고 한다. 절대 말을 단호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할 여지를 빼앗으면 안 된다. 되도록 완곡한 어조로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생각 혹은 몸소 겪은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꼭 정확한 것은 아님을 말해야 한다. 기억하라. 거의 모든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 누군가가 매우 유치하고 언급할 가치도 없는 취향을 갖고 있어도 비웃어서는 안 된다. 존중은 상호적이다.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흡족해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웃음과 공격을 견딜 수 없다면 똑같이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즐겨 듣는 노래가 당신에게는 시끄럽고 듣기 싫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 누군가 즐겨 입는 화려한 색의 셔츠와 치마가 당신에게는 너무 튀고 보기 흉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친구가 즐겨 듣는 드라마가 재미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악으로 인해 힘든 시절을 극복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그녀가 화려한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어느 날 좋아하는 사람이 그 옷을 칭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드라마 내용이 친구가 겪은 경험과 비슷해서 좋아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는 당연히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옛말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연다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이 세심하게 만들어낸 일상을 존중하며 따뜻하게 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모습이다. 안전거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적절한 거리는 아름다움을 만든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만물의 소생을 조화롭게 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감정의 흐름이 더욱 깊어지고 승화될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좀 주어야 하며 자신에게도 약간의 숨 돌릴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핀란드에 가본다면 재밌는 일을 목격할 수가 있다. 핀란드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 좌석 중에 한 자리만 비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빈 좌석에 쉽게 앉지 않는다. 만약에 외지 관광객이 핀란드 현지 사정을 몰라서 그 빈 좌석에 앉는다면 앉아있던 사람은 일어나서 다른 좌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행동이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신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안전거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들에게는 사람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멋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 것이다. 경솔하게 행동하면 결례를 범할 수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교적인 장소나 혹은 낯선 사람 사이에서 1.2에서 2.1m 거리를 유지해야만 비로소 안전한 거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예의가 없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심리적 안전거리는 쉽게 무시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친한 사이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 갑자기 불청객으로 들이닥치는 것이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고 싶을 때 미리 상대방과 약속을 해야 상대방도 미리 집을 정리하고 맞이할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마디 말도 없이 누군가의 집에 들이닥친다면 주인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의 모든 질서는 일정한 정도 안에서 불타고 일정 정도에 의해서 꺼진다라고 했다. 모든 일이 분수를 이루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데에도 분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친밀한 관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편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다. 관계는 디테일에 달려있다. 대인관계에는 분수를 아는 것과 디테일에 관한 많은 이치가 숨어있다. 말을 할 때 디테일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존중과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여유롭게 행동하며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다.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자는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칫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그들은 세세한 점을 챙기고 알맞은 태도를 보여서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이런 점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자유자재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게 서툴고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디테일에 관심을 두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판단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심코 보인 눈빛과 손짓,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한마디는 종종 그의 현재 내면의 진정한 느낌, 생각, 혹은 입장을 드러낸다. 당신이 이러한 사소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때 적절한 피드백을 준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며 동시에 호감도도 올라간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방이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면 가능한 한 차분하고 절제하며 공적인 말투를 취해야 한다. 눈치 없이 너무 활발하게 떠벌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혹은 상대방이 자주 시계를 보고 급하게 말한다면 제때 이야기를 끝내거나 상대방의 관심사로 화제를 옮기는 것이 좋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푸충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묶어낸 상하이에서 붙이는 편지에는 이런 명언이 나온다. 아무리 떳떳해도 교만하지 말고 일리가 있어도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이유가 있으면 따지고 들어도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진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기준과 정도를 혼동해서 언제나 시시콜콜하게 따진다면 우리 인생은 험난해지고 사람들과 차츰 어울리기 힘들어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은 완벽히 정의로운 쪽이라고 여기고 잘못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모든 상황에서 일리가 있으면 몰아붙이면 된다라는 원칙을 떠받든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완벽히 이성적인 마음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만물은 모두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류를 발견했다면 조용히 잘못을 인정해야만 한다. 설령 나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3번은 용서해야 한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라. 자신과 타인에게 여지를 남겨주어라. 상대방이 금기시 하는 것을 기억하라. 상대가 무엇을 꺼리는지 파악하라. 어쩌면 당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각자 특수한 금기가 있을 것이다. 가령 이혼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섣불리 꺼내면 불쾌해할 수도 있다. 사교계에서도 보편적인 금기가 있다. 상대방과 대화 중에 시도 때도 없이 휴대전화를 보는 것이다. 최근 딜로이트사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하루 평균 휴대전화를 보는 건수가 모두 합해 80억 회에 달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매일 휴대전화를 46번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휴대전화를 주머니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사교계에서 또 하나 지켜야 될 예의는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상대가 자신의 이름을 까먹어서 우물쭈물 하는 것을 싫어한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이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이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이로 인해 상대방과 당신의 사이가
틀어질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이런 행동은 나는 당신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시간을 들여 이름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다. 이름만 알아두어도 상대와 빠르게 우정을 쌓을 수가 있다. 이것은 적어도 당신이 그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과 규정을 어기지 않고 경력만 쌓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후자는 본질적으로 대충대충 일하면서 시간만 때운 직원들이다. 이들은 분명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내세울 만한 어떤 성과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는가? 소위 잘한다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사는 물론 본인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결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누군가는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모두 같은 월급을 받기에 그럭저럭 일하면 되는데 신경 쓰면 나만 괴로울 뿐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5분 신경 쓰는 것과 오래 고심해서 얻은 답은 같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더 고심해서 일하는 쪽이 미래에 주어질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충분히 준비한다면 행운의 여신이 보살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쉽게 도태될 뿐 기회를 만날 자격조차 없다. 맡은 바 일을 잘한다는 것은 또한 전체를 바라보면서 눈앞에 주어진 작은 일들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리장성이 만리에 펼쳐질 수 있는 것은 무던히 벽돌을 쌓았기 때문이다. 어떤 크고 견고한 사업도 모두 무수한 작은 일이 축적되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상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다. 오직 자신을 위해 일할 각오로 일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회사 또는 사장보다는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라는 사장의 명령을 따르는 것 외에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밖에 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만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사장에게 불만을 품고 맞서게 되면 항상 자신이 가장 상처를 받게 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을 고수하고 업무에 열심히 몰두한다면 언젠가 당신이 독립적으로 사고하여 얻은 귀중한 경험, 갈수록 숙달되어가는 전문적인 기능, 쌓여가는 인맥관리 능력과 뛰어난 말솜씨로 인해 완벽한 자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상사의 한마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괴짜 같고 모두 눈에 구제불능의 관리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이성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일에 전념하기만 하면 상사와 반목할 마음은 없어진다. 설령 자신이 싫어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일, 혹은 지도자가 임시로 나눠준 일, 본래 자신의 보직에 속하지 않는 일, 혹은 다시 해야 되는 일을 만나더라도 부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당신이 거절하거나 회피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릴수록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되며 그것은 심지어 자신의 앞날을 망칠 수도 있다. 중국 청대의 문인인 정판교는 일찍이 길이 남을 두 마디를 했다. 총명하기 어렵고 멍청하기도 어렵다. 총명한 이가 멍청하게 살기는 더 어렵다. 손해를 보는 것이 곧 복이다. 이 두 메시지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경전의 반열에 올라 있다. 청나라의 정치가
자중당 또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겉에 보이는 손해를 신경 쓰지 않고 눈앞의 작은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그들은 분수를 알고 격식이 있으며 눈썰미가 있고 지혜로우며 앞으로 갈 길이 더 많고 화와 복은 같이 온다라는 이치를 알고 있다. 소위 너무 잘 될 때 적자가 생길 수 있다. 적자가 쌓일 때도 이익을 낼 기회가 점점 쌓일 수도 있다. 이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복선을 깔아놓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분수가 높은 사람은 사람과 교제할 때 항상 손해를 감수하고 조금의 이익을 양보한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계산해보면 잃는 것이 많지 않다. 인생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잃고 얻는 것이 없으니 손해를 봐서 한 가닥의 퇴로와 한 가닥의 삶의 기회를 얻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약간의 손해를 봤다고 연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소탐대실하며 항상 쉽게 인간으로서의 신용과 존엄을 포기한다. 이런 이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역경에는 처음부터 잘해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만약 당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이고 먼저 버리고 나중에 얻는다는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이 바라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해타산적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조금 손해를 보고 시작하더라도 먼 길을 바라보고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바라던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관계든 따지러 들지 마라. 계산에 밝은 사람은 결국 계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계산에 밝아 모든 일을 따지고 들면 마음속으로 안정감을 잃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에서 균형과 만족을 얻기 힘들다. 항상 다른 사람과 의견이 엇갈리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다. 장시간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하루 종일 고통과 함께하니 어디 즐거움이 있겠는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일찍이 왜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할까? 이런 주제로 흥미진진한 관점을 발표한 적이 있다. IQ가 비교적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하며 결국 인생의 큰 실패를 초래한다.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잘못은 이득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산에 밝아서 주변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대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모두 진실한 마음에 근거한다.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우정을 유지해야 친한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 가족 관계에서도 솔직하게 대해야 가족애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다.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절친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못한 것이다. 명예와 이익이 아무리 비싸도 믿을 만한 가족과 사랑보다 값질 수는 없다. 가족들은 당신이 피곤할 때 친절히 안부를 전하고 친구는 당신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심없이 돕는다. 스스로 삼가는 것은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군자인 것은 아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는 것의 전제는 대중 앞에서 법을 어기면 나중에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높아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양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 어두운 밤에 주변이 캄캄한데도 당신은 여전히 무단 횡단을 감행하지 않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가? 만약 주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2019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그린북에서 주인공 돈은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고등교육을 받은 높은 소양의 인물이다. 그는 백인 운전기사 토니를 고용해서 순회 공연 때 운전을 전담하도록 부탁했다. 토니는 하층민 출신으로 몸에 밴 소시민의 습성이 남아있었고 돈은 그것이 눈에 거슬렸다. 영화에서는 두 가지 장면이 인상 깊었다. 토니는 운전을 하다 다 마신 콜라병을 창밖에 던졌다. 이 장면을 본 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토니에게 차를 후진시키라고 명령한 뒤에 차에서 내려 콜라병을 주었다. 토니는 돈을 원망하듯 말했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토니는 주유소 앞에 몇 개의 옥석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껴 구경을 했다. 그러다 갑자기 토니는 땅에 옥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방을 둘러본 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옥석을 주워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돈은 토니에게 옥석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토니는 주인 없는 옥석이라며 그의 조언을 거부했다. 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을 엄격히 관리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삼가는 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그를 자율, 자성, 자강하는 인생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스스로 삼간다면 다른 사람을 대함에 굴곡이 없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입만 열면 인의와 도덕을 중시하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제멋대로 방종하고 무법천지로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일단 교묘하게 수단을 써서 사리사욕을 채울 기회를 얻으면 단 한 번의 인생의 추악한 일면을 아주 유감없이 드러낸다. 내면의 뚝심이 결핍되어 매일 3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오랫동안 스스로 삼가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삼가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사람이 있든 없든 한결같은 언행을 보여야 하며 사람이 없는 곳일수록 더욱 이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 지혜를 마음속에 새긴다. 그 지혜는 욕망과 야망을 자제하도록 가르치고 안전하게 타인과 어울리게 하며 별것 아닌 일로 다른 사람과 다투어 싸우지 말라고 한다. 또한 잠깐 자랑하고 싶어서 사방에 자신의 비기를 쉽게 꺼내 보이지 말라고 가르치며 더욱 일시적인 갈등 때문에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한다.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멀리 마음속의 목표를 바라보며 눈빛을 확고하게 하고 현실을 살아가라. 한 사람의 성공은 당신이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다.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 필사적으로 갈망하기에 거듭 시비에 휘말린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같은 이치로 아무것도 논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생각인 것은 아니다. 자신을 보호할 줄 알고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묵묵히 힘을 축적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사람의 최고 경지는 자연의 순리에 맡겨 천하를 다스리는 것,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인간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